네, 안녕하십니까. HC 현대산업개발 인프라 지원팀의 조경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메이사 담당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2024년도도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좋은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자리를 통해 건설사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함께 좋은 의견과 내용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럼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면 다. 네, 먼저 저희 회사가 처음에 드론 플랫폼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목 현장 특성상 대규모 건설 공사 면적 및 선형공사의 관리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처음 이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는데 현장 조직 구성원이 인원 부족이 계속 좀 장기화되었고 그리고 직원들이 고령화가 좀 계속 유지가 되었고요. 그에 따른 효율적 업무 처리 필요성이 좀 증대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현장 데이터가 그 직원 개개인의 컴퓨터 안에서 이제 보통 사라지거나 그리고 저장돼서 그 현장이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니즈를 좀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어떤 검토 어떤 시점이 고민의 시점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용 목표를 세웠는데 3가지 포인트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 그리고 직원 소통, 그리고 데이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확실한 목표를 잡고 가자. 그래서 현장 관리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좀 필요했고요. 그 툴을 통해서 신속한 현장 컨트롤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원 소통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참여자 간에 정확한 현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툴을 좀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활용인데 현장 데이터를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 포털을 가지고 계속 보관하고 그에 따른 누적 데이터를 통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분쟁이나 소송 이런 부분들이 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니즈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일단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건설회사다 보니까 건축과 토목 분야가 있는데 건축 현장은 아무래도 이게 드론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이나 그런 부분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형 공사에 따른 어떤 드론 데이터 활용의 한계성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할 때 좀 드론보다는 그 BIM에 좀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니즈가 있어서 이제 BIM에 좀 집중을 하게 됐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드론 플랫폼을 좀 사용하는 어떤 초기 그 단계에서 조금 더 확산되는 좀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토목 현장은 그 평면형 공사로서 사진 촬영 베이스의 어떤 드론 플랫폼 활용이 좀 수월하게 그리고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서 좀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인프라 부문의 인프라 그 현장 관리 지원팀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기술 전담팀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기술적인 이해도나 어떤 활용성에 대해서 좀 한계성이 있겠지만 현장에 의미 있는 업무 효율화 관점으로 접근해서 실무 업무를 좀 직접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인프라 지원팀의 주도적 도입이 좀 더 가능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현장 담당자의 적극적인 사용 의지가 조금 더 필요하고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장 소장님이 어떻게 이 새로운 툴을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사용하게끔 푸시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조금 더 빨리 어떤 그 정착을 시키고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험이 다수인 그 지원 관리팀의 직원들이 다양한 어떤 현장의 어떤 개선점을 그 포착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즉각적인 피드백도 가능했고 그래서 현장의 어떤 그 플랫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좀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드론 플랫폼을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해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더 고민하다가 이제 입찰 전에 계획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때 드론 플랫폼 운영비라는 항목을 예산에 반영시켜줘서 현장에서는 바로 별도의 그 본사 승인이나 품위를 통한 승인 없이 현장에서 바로 매입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즉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좀 더 빠르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좀 피드백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사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저희가 2021년 1월에 스마트 건설 기술의 어떤 현장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건설 기술, 그러니까 스마트 기술을 어떤 거를 검토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드론 플랫폼을 일단 결정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저희가 이제 스마트 전담팀이 아니고 현장 지원팀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그해 1월에 이제 처음에 이제 경쟁사죠. 엔젤 스윙을 이제 처음 미팅을 했는데, 물론 뭐 저희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이런 어떤 플랫폼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메이사 전 사명이죠. 카르타 이제 미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미팅 이후에 이제 두 가지 플랫폼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플랫폼을 딱 열었을 때 어떤 그 사용자 UI의 어떤 인터페이스가 좀 보기 좀 편하더라고요. 좀 엔젤스윙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좀 표현돼서 어떤 기능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좀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같이 봤는데 반응이 좀 느렸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제 그 카르타 이제 메이사 플랫폼을 좀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시범 현장 테스트를 통해서 고속도로 현장을 한 개 현장을 선정해서 지금 기본 세팅을 하고, 그리고 5월달에 이제 POC 두 개 현장을 두 개 선정해서 POC를 진행했는데,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고속도로 현장하고 산업단지 각 한 개 현장씩을 선정해서 6개월 동안 이제 POC를 진행했고요. 그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받고 현장 직원들이 어떻게 좀 쓰면서 불편한 점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좀 받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로드맵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그해 11월에 POC 결과 보고를 통해서 그 신규 토목 현장 드론 플랫폼 의무 시행 결정이라는 어떤 조금 더 좀 진일보한 결정을 좀 내렸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바로 그 22년부터는 조금 더 폭넓게 현장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토목 현장에서 활용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도면하고 실제 현장 중첩 확인이라는 어떤 좀 가장 좀 즉각적인 어떤 좀 좋은 효과 그리고 좋은 기능이었다라는 거를 좀 의견을 많이 현장 직원들이 주셨는데요. 뭐 왼편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도면입니다. 이제 고속도로 현장에 이제 그 기존 고속도로의 그 JC 연결 구간인데요. 딱 보시기에도 물론 그 경력이 10년 이상이신 현장 기술자분들은 뭐 바로 보고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10년 이하의 이제 주니어 직원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눈으로 좀 봤을 때 뭐 대략 뭐 선형이나 그런 부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좀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드론 플랫폼을 적용한 상태에서 정사 사진과 이제 도면을 같이 중첩해서 보면서 딱 보기에도 현장의 모습과 도면의 어떤 그 이격이나 어떤 그 중첩된 부분을 같이 확인하면서 차이점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빠르고, 작업의 지시나 어떤 그 협력사와 그리고 발주자, 감리단과의 협의 중에서도 조금 더 의견을 좀 자유롭게 그리고 좀 즉각적으로 뭐 받고 회의를 할 때도 좀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목 물량 확인에 간소한데, 뭐 물론 토목량 산출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고민 좀 필요했는데, 일단은 측량 직원들이 현장을 이제 그 토목 물량 산정할 때 기존에는 한 두세 명의 측량 직원들이 현장을 전체 이제 돌면서 이제 광팍이나 GPS로 측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일단 현장 측량만 해도 현장을 돌면서 측량하는 데만 해도 보통 한 4, 5일 정도 걸리고, 그 이후에 또 수량 산정하는 데 있어서 또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고, 어떤 뭐 공사팀에서 이제 공사팀장님이 물량을 좀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거의 뭐 일주일 이상씩 걸려서 결과를 보고, 어떤 의사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근데 이제 드론 플랫폼을 통해서 물량을 좀 바로 산정하고, 그리고 현장 소장님 이하 이제 공구장 분들이 어떤 그 통량 유동이라든지 물량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개선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 현황 모니터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의 모습을
그 사무실 안에서 그 컴퓨터로 바로바로 이제 확인하면서 현장에 뭐 완전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토목공사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서 그 뭐 현장 뭐 공사팀, 공무팀 또 안전, 품질 직원들이 조금 더 바로바로 이제 현장의 모습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어떤 자기 업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슈 사항이 발생하거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현황을 공유하고 대책도 바로바로 강구할 수 있고, 그리고 본사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사 직원과 어떤 업무 협의라든지 그리고 실정 보고 사항에 대한 승인 검토 시에도 그 해당 담당자가 현장의 모습을 바로 보고 즉각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저희 현장 중에 이제 그 서울춘천 확장공사라고 있었는데 이 부분 일부 구간에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영중 고속도로이기도 했고 그리고 중장비를 설치를 해서 빔 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드론만 한 건 아니고 그 시공 BIM도 이 현장에서는 일단 적용을 해서 좀 그 POC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 관리를 위해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잡고 그 메이사와 그 시공 BIM 용역사와 협업을 해서 그 메이사에서 드론을 촬영한 그 지형 데이터를 BIM에 입혀서 같이 검토를 해서 지작물이라든지 간섭 사항들을 미리 사전에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실제 시공을 했을 때보다 미리 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동영상 되나요? 네, 오른쪽에다가. 그 오른편에 있는 부분이 이제 동영상인데 잠깐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교량 하부에서 이제 빔을 운반하고 들어가는 부분은 시공 BIM으로 시뮬레이션을 작성하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지형 데이터들을 실제와 똑같이 이제 반영을 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비와 뭐 간섭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작물들 그리고 특별하게 추가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리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를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타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같이 한번 협업을 좀 추가적으로 해보는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하도급 업체 선정할 때 보통 이제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는데요. 그때가 저희가 21년, 22년도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대면 강화 추세여서 현장 설명회도 이제 줌을 통해서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현장을 가볼 수도 없고 그리고 같이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 정보를 줄 수 있는 방안 중에 드론 플랫폼을 통해서 어차피 기존의 그 현장의 정보들 모두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공해서 그 하도급 업체 견적 담당자가 실제 하도급 그 드론 플랫폼의 임시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한 다음에 실제 그 현장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검토해서 현장 정보를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견적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입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을 방문을 하지 않아도 현장 여건의 모습을 2D나 3D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현재는 드론 플랫폼의 그 기본 정보를 현장 설명회 때 기본으로 제공을 해서 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드론 플랫폼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학습 조직의 형태를 좀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 그 본사 실무 관리팀에서 담당자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플랫폼을 쓰는 현장 직원하고 그리고 본사 유관팀, 지원팀이 있겠죠. 그리고 또 안전기획팀 그리고 이제 메이사에 이제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주기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를 또 어떻게 개선하고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기적으로 만나서 할 수 있는 조직을 좀 운영을 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초기에는 6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템들도 만약에 좀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 세 가지, 대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발굴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메이사에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통량 산출 개선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이션별 좌표값 입력 시 자동으로 직선을 입력한 다음에 토적표 산출까지 가능한 기능을 이제 현장의 직원들이 그 의견을 내줘서 이 부분을 메이사에 요청을 드려서 이제 현재 그 통량 패키지로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측량 오차 검증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어쨌든 드론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과연 이 값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냐라는 어떤 그 의견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기성을 풀고 나중에 대금 지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참에 아예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GPS로 측량하는 값하고 측량을 이제 해서 물량을 산출하는 거하고 드론 플랫폼상의 수치 확인을 통해서 얼만큼의 오차가 있는지를 비교해보자. 그래서 일정 현장을 정해서 검증을 했는데 XY는 0.1에서 1.9cm이고 Z값은 0.1에서 1.6cm 범위 내의 오차값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보통 이제 시방 기준이라고 하죠. 허용 시공 오차 3cm 이내의 결과를 보여줘서 뭐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현장 그 저희가 이제 랜덤으로 체크한 그 현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이 결과를 이제 현장에 계속 전파하고 하면서 이제 좀 활용을 하는데 좀 더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좀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현장도 사진 관리가 가장 이제 뭐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 현장을 나가는 직원이 사진을 찍어서 다른 직원들한테 그 배포나 그 전달을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쓰려면 어떤 그 포털이나 어떤 중앙 좀 그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줘서 드론 플랫폼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물론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사진 관리 기능도 지금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현장에서 한번 사용해보는 좀 POC를 한번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토목 현장 같은 경우는 플랫폼 도입이 현재 90%를 도입률을 보이고 있고요. 신규 현장은 전면 도입 이제 기준을 수립해서 현장에 하나 착공하면 무조건 드론 플랫폼을 적용해서 착공 전부터 현장 데이터를 촬영을 해서 가지고 포함을 시키겠다. 그리고 준공 임박 현장은 드론 플랫폼의 풀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비용적으로나 어떤 잔여 기간에 어떤 좀 부족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시공사진하고 영상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일단은 플랫폼 안으로 다 모든 전 현장을 이제 다 모으자. 그래서 뭐 본사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통합 플랫폼으로 좀 가져가자라는 어떤 그 기조를 가지고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해외 현장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해외 현장은 이제 이게 그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규모가 큰 현장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연장도 상당히 길고, 그래서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드론뿐만 아니라 뭐 물론 드론도 촬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메이사 플래닛이라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 카이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성 사진을 활용해서 현장 관련 모니터링 용도로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접근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저희 현장이 이제 에티오피아 현장이 하나 있는데 그 연장이 거의 한 12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는 그 인력으로 관리하기는 너무 힘든데, 그때도 한번 검토를 했었다가 조금 이제 뭐 검토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이슈가 있어서 좀 멈추긴 했지만, 그래도 향후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외 현장이 개설되면 조금 더 한번 검토해보면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구조물 현장 도입도 있는데, 앞으로 토목공사의 발주 방향이 이제 지화 공사로 많이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될 예정인데, 드론 차량이 어떤 지하 구조물을 찍기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도 저 우미건설 담당님도 말씀하시겠지만 360도 카메라를
사용해서 내부 정보를 일단 취득을 해보고, 저희도 고속도로 현장에서 한번 해봤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 빛의 양이 적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제 내부가 보이는 어떤 그 수준까지는 아직 오르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시도는 해봤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해보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얼핏 들었는데 이제 내년도에 실내 드론이 이제 DJI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내 드론이 나오게 되면 이제 철도 터널이나 지하철 공사에 이제 POC로 진행을 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향후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 계획인데요. 현장 관리 파트로 보면 뭐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고 해서 드론도 있고 BIM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시스템을 좀 기존하고는 바꿔서 개선해 보는 방향으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접근으로 공사 관리 시스템을 좀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관공사는 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하이콘이 있고요. 그리고 철도 현장 같은 경우는 CPMS라는 이제 메인 그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공사 종류를 보면 이제 민간하고 민자공사도 있는데 여기는 별도의 공사관리 시스템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뭐 그 현장만을 위해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뭐 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페이퍼로 공문 관리를 하고 이제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공문 관리나 뭐 그런 각종 서류들을 페이퍼로 관리한다라는 게 뭐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계열사 이제 HCLabs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제 지금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민자공사로도 확대해서 이제 최소한 공문 같은 경우는 좀 전산으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계속 저장해 놓고 이후 필요할 때 확인해 보는 그런 수단으로 쓰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사진 관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기능이 개선돼서 포토박스라는 기능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장에 그 엄청나게 많이 생성되고 있는 사진들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 그리고 플랫폼에서 어쨌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져가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앞으로 좀 더 고도화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현장 관리 부분에 이제 또 다른 아이템은 이제 건축 현장에서 이제 시행을 곧 이제 POC 예정이라고 하는 아이템인데요. 장비 출력 관리하고 AI 토공 운반량 산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CCTV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 기반의 이제 출입 장비 번호판을 인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덤프 적재량도 같이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촬영된 이미지를 가지고 AI 그 물량을 산출하고 AI에 따라서 물량을 산출하고, 그래서 관리대 장비 운영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그런 아이템을 지금 이제 POC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고도화가 돼서 뭐 좀 더 수준이 올라간다면 토공량 운반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라든지 그런 하도업사와 어떤 관계, 그리고 그 물량 정산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LC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요것도 이제 전체 그 사업 이력까지 전산하라는 내용인데, 프로젝트 처음에 어떤 그 추주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전산 이력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그 오프라인 그 전산화 이전에는 그 각자 담당자들이 자기만의 수첩의 내용을 적어놓고 오픈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이제 체계적인 히스토리를 관리해보자. 그래서 이제 각 단계별로의 모든 정보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리스크가 또 뭐가 있는지를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발굴하고, 그리고 적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엮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이거는 조금 더 고도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같은 경우, 안전관리인데요.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본사에서 이제 CCTV 통합 감지 센터라고 해가지고 전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이제 하나의 이제 센터로 이제 모아서 그 안전관리팀의 담당자들이 서로 교대하면서 이제 그 위험 사항들을 계속 체크하고,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그 현장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죠. 현장 직원들이 뭐 엄청 많은 그 직원들이 현장을 보면서 관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CCTV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제 본사 조직을 이용해서 관리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날로그적인 관점이긴 하죠. 사람이 직접 화면을 보면서 눈으로 체크하는 건데, 그래서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AI를 적용해서 이제 사물 인식을 하고 사람 인식을 해서 바꾸는 방법을 좀 적용해 보는 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제 결국 이제 비용이죠. 비용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전 현장에 AI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시기상조이고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AI CCTV를 이제 국부적으로 이제 구간별로 필요한 위치에 설치를 해서 그 확인하는 어떤 그런 단계부터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뭐 중장비하고 위험구역 근거리에 근로자가 접근하면 이제 경보 알림을 해준다든지,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를 그 감지해서, 그리고 용적 구간에 소화기 미배치된, 지금 일단 한 예들인데 미배치됐을 때 위험을 알람하고 경보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이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상당 부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